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새벽 4시 23분입니다. 네, 오랜만에 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테슬라는 조금 있다가 한 미국 증시, 이제 개별 종목 들어갈 때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5분에서 10분 사이 그쯤에 제대로 살펴보고요. 자, 뉴스 보고 환율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이야기는 빼고요.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이슈들 부분만 챙겨 보도록 할게요. 네. 취업 대신 게임, 구직 포기한 쌀먹 청년. 요즘 취업이 참 힘든가 봐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만, 사실 좀 저는 요즘 20대 분들에게 조금은 부정적인 쪽입니다. 물론 힘들고, 일자리도 적고 한 건 압니다만, 많은 분들, 특히나 20대 분들은 지금 부모님 세대가 40대, 50대 정도 되잖아요. 그죠? 50대 정도 될 텐데, 너무 예쁘게만 자라서, 독립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안타깝게도.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비중들이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취업 준비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좌절도 하고, 이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직업이 거의 뭐 세 개죠, 그죠? 매 틈날 때마다 차트 보고 가이드하고 그 강의하러 가고, 그죠? 물건 떼러 가고 정리하러 가고 청소하고 그죠? 청년분들 힘드신 거 압니다만, 힘드실 때 이제 부모님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들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의 아침밥을 준비를 하고 정리하고, 과거에 이제 우리 학교 보낼 때 뭐 어떻게 해서 보내주시고 뭐 데리러 가고 이랬던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애가 부모님만큼 노력하지는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일단은 그래도 게임보다는 밖에 나가서, 그래도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좀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뭐 단기라도 좋으니까, 계약직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스펙이 될 수 있는, 처음부터 너무 좋은 정규직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뭐 계약직이라도, 그죠? 어디 가서 좀 일이라도 간단하게 해보시고, 어떻게든 또 남들과 다른 방향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자, 은행 대출 조이자 카드론 통선 효과가 나왔다고 해요. 자, 은행 대출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카드론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안 좋은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작년 예금 1% 지금 증가. 예금이 줄어들어서 은행이 자금 조달이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자금 그런 비율을 조금 낮춰줬다라고 제가 듣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또 안 좋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리세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리세션이 들어간다라는 게 아니라, 우린 증시와 이제 경기를 따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경기는 리세션에 가까운 것 같아요. 경기 침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스태그플레이션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달러는 높고 물가는 비싸고, 경기는 좋지 않고, 물가는 비싸고 경기는 안 좋고, 하지만 증시는 좋고. 그래서 우리가 증시를 공부를 좀 하셨어야 됐을 것이고, 여러분들께 과거에 잘 모르겠으면 이거나 사세요 했던 종목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같은 경우죠. 그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가 매수가 얘기했던 좋다 했었던 때부터 지금 4, 5배, 5배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관심이 없었어요. 왜? 안 오르고 있었으니까. 주가가 오르기 전에 사는 거예요. 지금 달려가서 지금 와서 지금 살까요? 삼성전자 지금 살까요?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죠? 네. 뭐 좀 더 올라가더라도, 뭐 나중에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두고 살 것이면 사셔도 좋습니다만, 사서 흔들리면 망설이지 않을 만큼만 사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아시겠죠? 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확장성, 실용성 앞서요. 독자는 종자 지난 중국 AI. 그래요. 우리가 중국의 기술에 대해서 많이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 중국 기술이 엄청나다, 중국 찬양하는 게 아니라 경계해야 돼요. 중국의 애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을 받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약간의 불법적인 요소도 있고, 과거에 우리도 일본 걸 뺏겨와서 했었습니다. 그렇죠? 몰래 뺏어오고. 그래서 기술에 대한 어마어마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은 엄청나게 잘 대해줘요. 실제로 중국의 평균 임금이 100만 원, 하나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30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입니다. 평균. $10,000가 조금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농민공이라 해서 일반 노동직들은 병만이 채 안 됩니다. 한 달 한 7, 80만 원, 60만 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대상이고 얘네들이죠. 그러니까 좀 기술직들, 테크직들이 이제 뭐좀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약 300만 원 정도를 이제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아요. 근데 플랫이 되게 작아요, 걔네들은. 아무튼, 그러니까 대접을 잘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정말 뛰어난 기술자들은 이제 억대 연봉대를 받아가면서 데리고 가죠. 어마어마하게. 근데 우리 한국 기술자들 조금은 좀 뒤처지게 좀 뒷전으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그런 게 있죠. 그죠? 뭐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서 이렇게 의미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 쪽에 하신다면, 만약에 미국이 지금 너무 많이 비싸다, 너무 많이 비싸다고 하신다면 차이나 항생테크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쿠팡 유탄 마전 중국 RTC 그죠? 어쨌든 뭐 쿠팡이 이제 중국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타격을 입었고 알리테모 또 전부 다 타격을 좀 입고 지금 이제 네이버가 또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쿠팡 같은 경우는 좀 더 빠지면 여러분들께 사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쿠팡이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정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럴라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희석되게 마련이에요. 뭐 있는다 저는 아니더라도 희석되게 마련이고 그래서 쿠팡이 이제 다시 이제 뭐 정비가 좀 된다면 다시 이제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하시게 될 것 같고요. 생활식별시설 엘링 게시도 영업 가능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 쭉쭉 나오고 있고 밑에는 정치적인 이슈니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에요. 환율은 꽤 진정됐다가 또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반등이 나오는 위치예요. 그래서 중간적으로 떨어졌다가 추세선, 예전에 이제 적어도 추세선인데 뭐 아주 옛날에 뭘 긁어놨는지 모르겠다. 그죠? 저 앞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 앞에 있네요. 추세선. 그지? 요 녀석에 대한 추세선이네요. 요 추세선에 대한 부분 채널가에서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자, 아무튼 피치포크 라인 같은 거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 국민연금에서 자산을 매각하고 달러를 매각하고 이러면서 억지로 떨어뜨리는 것이냐의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억지로 떨어뜨리는 건 오히려 안 좋아요. 어쨌든 진정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적당히, 그러니까 외환 보유가 사실은 좀 과거에 6개월간 잠깐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갔다 갔다 이번 이제 외환 이걸 막는다고 조금 줄였는데 적당히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 구간에서 머물 수 있게, 그래서 현재 한국이 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출하면서 이 정도에서 머무를 수 있게 계획을 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 정부도 너무 돈을 많이 쓰시는 것보다는 이제 내실을 다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분들은 사실 정치 성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익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좌익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중간에서 어느 정도 상대적인 거겠죠.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뭐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최저임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농계에서 또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적게 오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오케이. 왜냐하면 과거에 너무 많이 올렸고 저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너무 싫어요. 너무 터무니없이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인플레이션 후폭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타깝게도. 물론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런 것과 이제 시너지가 이루어지면서 확 몰려왔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다가 이제 과거에 누구냐 윤땡이 이제 막 쫙 도장을 찍어버렸지, 그지? 가령에 점장을 찍어버렸고 지금의 대통령께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잘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겠지만 어쨌든 뭐 뭐라고 할까요?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냥 응원해줄 건 응원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힘내고 우리는 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터무니없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예산을 좀 챙기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유한화도 같이 달러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화의 약세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엔화도 지금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모으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또 엔화를 관심 있게 두셔도 좋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준 기축통화에 중하는 부분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완전히 노령화 사회를 접어들여 버렸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몇십 년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일본처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본처럼만 되면 정말 다행입니다. 일본처럼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쭉 보여지다가 에다가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다항세를 쫙 보여주면 이제 그죠? 네. 좋겠죠. 그래서 9. 때 초반에서 9 밑으로는 편하게 다시 모아가 보셔도 좋습니다. 1달러 정도에서 하면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무한하게 모아가 보셔도 이것도 느긋하게 모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환율, 돈 같은 경우는 이제 은이나 금처럼 터무니없이 상승하는 경우는 적으니까 요거는 이제 너무 많은 돈을 급하게 넣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내가 한화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으시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달러보다는 저는 이제 위안화랑 엔화를 좀 더 추천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블화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 루블화 환율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아시는 분 이제 좀 링크 좀 알려주시고요. 네. 자, S&P입니다. S&P는 반등이 나왔죠, 그죠? 나랑이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 다음에 떨어질 때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요 다음에 떨어질 때가 있는데, 다음에 요소점이 따로 깨지게 되면 그때는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깨질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거래도 좀 아직 빠진 상태고, 일단은 뭐 계속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테슬라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를 장투로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계속 저희 입장에서는 뒷북이죠, 뒷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길게 보려면 테슬라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라는 말씀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쪽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배팅, 테슬라 노래 불렀던 건 이 구간이에요. 200달러 밑에서. 근데 이제 400달러가 와서 이제 테슬라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지. 그죠? 사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적다가 이런 수렴 이후에 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갈 것이다가 아니라 갈 가능성도 꽤나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뭐 여기서 꼬라 받기보다는 이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 되돌림을 기다리고 싸게 기다릴 타이밍은 아니에요. 이제는 이 매물대지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으니까 이걸 갖다 보시면 이렇게 A, B, C가 붙고 이렇게 붙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붙으면서 러닝 커렉션처럼 이렇게 가서 가버리는 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이제는 그냥 적극적으로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까 싶고, 요 구간 전체를 먼저 매수를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는 만약 테슬라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떨어졌을 때는 뭐 그거는 뒷감당은 하셔야 되죠. 여기는 저평가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다면, 지금은 저평가된 구간은 아니고요. 이제는 테슬라의 밸류가 더 커지면서 뭐 어쨌든 뭐 뉴럴링크라든지 스타링크라든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 로봇도 있죠. 로봇 걔네들 이름 뭐더라? 하여튼 걔네들이 이제 막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배터리 산업들도 더 발전을 더 해 나갈 것이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막 이제 휴머노이드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좀 비전적인 이야기지만 떨어박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막 걔네들이 이제 선두가 되면서 막 달려가는 이 그림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죠? 그래서 테슬라 이제는 싸게 사기보다는 이런 관에서 사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가치 투자 쪽에서 이제 그 밸류가 더 커져서 과거 엔비디아처럼 엔비디아가 밸류가 커지면서 쫙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움직이기를 기대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때 뭐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서는 제가 좀 적극적인 차트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밸류적인 측면에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차트적인 측면이라서는 사실 뭐 400달러 아래를, 그래도 400달러 아래를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죠? 그리고 아마 여기서는 바로 올라가는 400달러까지 빠지게 되면 그 꼴랑거리다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달래는 이런 구간에 올라타는 건 사실 좀 비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밸류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비전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 대신 이 흔들림에 대해서 혹시나 나올 수도 있는 약간 마일드 리세션, 미국도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제 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연초에는 보면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각오를 하시면서 비중을 설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그래도 괜찮다, 테슬라자 어쨌든 흔들려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이라면 뭐 사두셔도 괜찮죠. 테슬라니까. 그죠? 저희 예전에 엔비디아도 그렇게 비슷한 말씀 드렸죠. 엔비디아는 코인처럼 빠지는 않을 거다. 왜? 엔비디아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좀 나요.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요관에서 좀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렸다가 여기서는 사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100 밑에서 잡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승 파동을 다 구경했기 때문에 하락 파동에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그럼 지금 더 비싸죠? 들고 있었으면 됐네?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테슬라가 운이 좋다면 이쯤 위치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가져서 알 수도 있는 거고, 베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저는 더 이상은 뭐 진입하지는 않겠죠. 여기서는 뭐 엔비디아는 저는 원래 관심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자, 그래도 뭐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니까 그래도 막 너무 많이 올라도 뭐 터무니없는 조정은 안 나올 겁니다. 이제는 막 160에서 140 정도에서 또 잡아 나가려고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거 미리 꼬라박으려면 이제는 밸류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반등 나왔죠. 그 반등 잡아드렸어요. 네. 쉽죠? 네. 자, 우리가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거든요. 언제였었냐면 요때였습니다. 요때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어요. 추세를 돌파했긴 타이밍 요걸 한번 도전해 봤다가 요게 손절가를 치고 때리고 다시 조정을 좀 줬었거든요. 그죠? 맞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내가 다시 들어가죠. 다시. 공개 버전 강의, 그러니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한번 노려보셔도 좋다. 그리고 막 적당히 가면 94,000, 막 96,000, 그리고 조정 한번 주고 다시 가면 10만 불 근처까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2차 목적지인 94,000불에서 좀 약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돌릴지 안 돌릴지 몰라요. 그건 알 필요도 없는 거야. 그걸 알려고 차트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언제 어디를 기준 잡고 어떻게 깨지면 어떻게 할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아무튼 보시면 저희들이 요때죠. 12월 29일 날 한번 했었어요. 단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 저희 애기 그때 못했구나. 19일 날 그죠? 요거 했네. 비트코인 오늘자리 설정기준 29일 월요일. 그죠? 요거짜리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손절이 나가요. 29일 날. 그죠? 보이죠? 29일 날. 전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요 자리 기준을 하자 그랬는데 손절이 당 나갑니다. 딱 들어올리길래 요 타이밍을 노리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언제 노리는 건지. 요때 딱 노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꽤나 들어주고 빠졌어요. 꽤나 들어주고 빠졌어요. 꽤나 들어주고 빠졌는 부분인데 여기도 꽤나 들어주고 빠졌죠. 그죠? 이렇게 19일 날 월요일 낮 12시 요때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까지 갈 줄 알았어요. 이까지 바라볼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보시면 나오죠. 이제 추세선.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 한번 이렇게 추세를 돌파할 때는 도전해 보는 겁니다. 손절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나서 다시 한번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로스컷 잡고, 그죠? 로스컷 잡고 이제 그냥 분할 접근해 보셔도 좋습니다. 예시 뭐 볼타도 찍어드리고 뭐 예시를 몇 개 툭툭툭 찍어드렸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영상에서는 전부 더 디테일하게 언급을 좀 드리죠. 여러분들 그때 말씀드렸어요. 1월 한번 요때 그죠? 1월 언제냐? 1월 2일 날 공개 버전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죠? 1월 2일 날은 요때잖아요. 그죠? 타이밍 보세요. 그죠? 이번께 조금 늦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 한 타이밍 약간 늦었나? 그러고 나서 이제 가기 때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죠. 어때요? 자, 이게 지금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오를까라는 걸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요. 그냥 노리는 타이밍입니다. 항상. 제가 여기서 추세를 깨고 떨어질 때는 관심을 안 두죠. 물론 심지어 여기서조차도 82,000불 때도 그냥 반등에 대한 이야기만 살짝 하고 나서 여기서 잡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죠? 그래도 뭐 이런 데서 뭐 되돌림은 자꾸 기다리잖아.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첫 반등은 그냥 버리고 여기 되돌림만 기다려보자. 반등 나왔고 여기 되돌림만 기다려보자. 반등 나왔고 여기 체결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84,000불 살짝 걸리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어딜 노려요? 이 추세를 돌파하는 타이밍을 노린단 말이에요. 여기 핵심이에요. 이게 강의죠. 여러분들께.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보시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맞았다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넓어 나와서 여기를 믿었는데 여기는 좀 반대로 나오면서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자리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여기 등장하면서 요 구간의 거래가 증가되는 양대 상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도전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94,000불 우리 2차 목적지까지 깔끔하게 90,000불이 1차 익절로스 자리예요. 익절로스. 그래서 익절로스 간단하게 하고 94,000불까지 좀 크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매력적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까? 몰라요. 그걸 왜 알려고 하지?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또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또는 어떻게 이 상승을 구경을 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되돌림을 타점을 노려면서 이 저점에 대한 로스컷을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2차 목적지에서 물량을 일부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판다도 아니고 여기서 뭐 안 판다도 아니고 물량을 분할 매도해 나가는 거예요. 분할 매도해 나가시다가 분할 매도했던 그 물량의 일부분을 여기서 다시 노려보는 거죠. 91,000에서 89,000 사이, 90,000불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노려보는 거고, 그러면 그 물량이 차서 여기서 팔았던 물량 여기서 다시 차면 이 지점에다 손절이 나간다 하죠. 스타트가 여기니까 거의로 손해가 나지 않아요. 손절이 난다 해도 뭐 1% 미만으로 손재가 나고 끝나버릴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이제 여기 기다리면 되겠죠. 운이 좋다면 여기서 콩해서 한 번 더 해서 96,000불 한 번 더 가면 나중에 이제 100,000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96,000불까지가 지금으로서는 좀 합리적인 목표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을 때 좀 여러분들께 하여튼 잘 챙겨 드려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또 뭐라고 할까, 그냥 또 맹목적으로 그냥 얼마까지 가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서 좀 속상한 부분이죠. 왜냐면 저희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사기를 당하고 피싱을 당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했던 것 중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스택스가 있었는데, 스택스가 좀 대박이 났죠. 스택스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네. 스택스는 상당히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 정도 넘었네. 상승을 좀 했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자,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고 거기서 대한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눌림목일지 조정일지는 몰라요. 이 부분의 모습이 어디랑 비슷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주 클래스 켜볼까? 주번 클래스에서 여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모양 위치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처럼 해서 한 번 더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지금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요 구간에 이제 갔다가 지금 이렇게 갔다가 밀리는 거잖아. 그래서 한 번 더 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가 여기 되면 될 거야. 이게 패턴이에요. 조정파도 이런 패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똑같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반등이 좀 나왔고 여기서 밀렸다가 한 번 더 들어주고 빠질 거야? 아니면은 완전히 들어서 만들고 다시 좀 치고 러닝 커렉션을 달릴 거야? 이걸 질문을 던지는 건데, 이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여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가 합리적으로 보여진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조차도 나중에 여기가 깨지게 되면 무효화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지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까지 가기도 일단은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일단은 이제 되돌림이 나오면 다시 한번, 왜냐면 첫 단추를 잘 끼웠기 때문에 수익금을 일부 익절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한번 도전 더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맞게끔 우리가 알트코인들도 같이 한번 볼 수 있겠죠. 그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체크하겠습니다. 도미넌스가 부러지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도미넌스 빠지면서 최근 요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같이 빠졌거든요. 최근 요 부분이 좀 안 좋은 부분이고, 요거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요렇게. 요건 여러분들께 차트를 보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서 그림들 같이 보세요. 요 장대 요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상승이었고, 여기가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여기 추격하기보다는 이것에 대한 되돌림을 좀 노리면서 반등만 노리자라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하고, 장소를 한번 끌고 와서 지금부터 오를 종목 골라주세요, 이게 아니라 계속 관리하면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잡았다가 팔았다가 아니면 비중 줄여서 탁탁탁탁탁탁 하시는 게 아직까지도 좋아 보여요. 물론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좀 기대해볼 만한 그런 차트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애들도 좀 있고,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코인 시장이에요. 코인 시장이다 보니 스캠, 사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무리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투자 쪽으로 넘어가실 거면 정시 차라리 이제 아까처럼 테슬라를 모아가시던가 뭐 코인 차이나 항생테크를 모아가시던가 또 어떤 게 좋을까? 뭐 나는 좀 나이가 많고 이렇게 뭐 이런 막 집중 힘든 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하시면은 뭐 제가 좋아하는 강원랜드를 모아서 연금처럼 끌고 가시던가 이제 분할 과세가 거의 된다고 하니까 뭐 가시던가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니면 뭐 하여튼 엔화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요. 뭐 위안화 쪽도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 코인은 우리가 이제 뭐 작은 금액 뭐 더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뭐 천에서 한 수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셔도 진짜 좀 부자분들은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저는 그게 좀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많이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저는 이제 1,000만 원 이하로 하는 게 제일 적은 거. 1,000만 원 이하로 해도 1년 지나면은 수백 이상은 벌리거든요. 수백에서 뭐 많게는 2배 더블 정도까지는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정도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저는 합리적인 것 같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전 재산을 넣고 억을 넣고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리고 나서 고통스러워 울면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그걸 케어해 줍니까? 도대체. 누가 누굴 믿어요? 그죠? 본인이 전략이 없으면 제가 눈에 들린 말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린다. 근데 100번 맞춰드려도 한 번 틀렸을 때 그때 사단 납니다. 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많이 들어요. 덕분에 수익은 났다. 뭐 선물도 보내주시고 감사한데 그 한 번은 이제 그걸 괜찮겠지. 한사님이 추천해 줬는데 그러니까 추천해 줬다기보다는 상대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추천해 줬는데 하면서 그렇게 그냥 가만히 들고 계셔버리는 분이 계신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추천 이제는 못해요. 26년부터는 더더욱 추천을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략 같은 것들, 그런 기준 같은 것들, 우리가 했던 그런 제 매매 일지입니다. 이 시향 전형이 매매 일지거든요. 매매 일지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간이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는구나라는 걸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